예, 방금 김종석의 오프닝에서 보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집권 여당 의원들에 대한 이른바 함구령도 내려졌는데요. 반면 지금부터 만나볼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요. 민주당 의원들의 바람과는 달리 각종 의혹에도 버티면서 여전히 이제 여당 전체의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이남희 선 기자 나와 있고요. 이남희 기자와 함께 먼저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반드시 답해야 할 논란과 세 명의 인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명의 인물이 줄줄 나오는데 1, 2, 3 먼저 첫 번째 인물부터 살펴볼까요? 누굴까요? 바로 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는 저 구 의원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인데요. 보좌관 말고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기 지역구 구의원을 마치 사적으로 부리듯 했다, 비서 쓰듯이 했다는 증언인데 한번 녹음 파일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이랑 사모님이랑 내일부터 지역 사무실로 9시부터 6시까지 출근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 비서관 자리에 TO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충원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보고 이제 오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비서관의 업무를 또 지시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었으면 이제 공천을 받지도 않고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뭐 그때 좀 역정을 내셨죠. 네, 공천을 줬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저희 이제 김일환 기자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먼저 네. 보좌관 갑질 의혹 넘어서 이제 구의원 갑질 의혹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인터뷰한 동작 구의원 같은 경우는요. 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동작 구의원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의원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 자, 우리가 주민대표 일꾼으로 일하십시오 하고 뽑고 국민 세금까지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부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당선 한 달 뒤쯤에 지역구 사무실 오라고 해서 예. 자, 내 지역구 이 사무실에서 예. 9 to 6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오늘 우리 인터뷰에서 밝힌 겁니다. 당선 후에 한 달쯤에 부르더니 거의 비서 부리듯이 했다라는 게 저희 단독 취재 내용인데 현역 의원 300명을 구의원들을 다 이렇게 쓰고 혹은 사적으로 비서처럼 쓰는 건 전혀 아닐 거잖아요. 아니 저도요 이런 예. 얘기를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뭐 정치부 취재를 적게 하지 않았지만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동작 구의원의 경우는 예. 김 의원과 좀 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그 동작 구의원이 되기 직전에 이제 지역 비서관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지역 비서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하던 일 좀 그대로 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정치권 취재하다 보면 네. 사실 구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왜냐- 눈치 보겠죠. 그렇죠. 예. 자기 생사 여타권에 달려 있으니까요. 근데 예. 그런데 심지어 자기가 모시던 의원이었잖아요. 그래도 저도 구의원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니까 또 화를 냈다는 거예요. 김병기 전 의원한테 화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떻게 공천을 줬는데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이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예. 결국 이게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이 구의원은 탈당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제 저희가 김병기 의원 측 쪽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구의원의 주장이고요. 김병기 그렇죠.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온 상황입니다. 사적으로 개인 비서 썼다는 건 옛 구의원의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일했던 구의원의 일방 주장이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근데 다른 지역 구의원들은 만약에 이 해당 논란을 만약에 사실로 가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반응들이에요? 일단 저도 대체 이 사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예. 한 의원이 이렇게 펄쩍 뛰더라고요. 특히나 수도권에서 이런 게 논란이 되냐. 나는 요즘 지역구의 구의원 시연하고 만나도 밥값도 더치페이하고 논란 될까 봐 굉장히 신경 쓴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김 의원 관련해서 논란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사태 불똥이 어떻게 튈지 좀 또 그 주의 깊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의원 갑질 논란이었다면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인물로 가볼까요? 이 첫 번째인 구의원은 그렇다 치고 이른바 김병기 의혹의 두 번째 인물 동작구청장 후보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또한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한 4년 전 그러니까 2022년에
공천 당시에 특정 후보 약점을 잡아서 그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돌렸다는 의혹, 이게 핵심인 겁니까? 일단은 이 역시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이 전한 내용임을 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 김병기 의원이요,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시에 예. 이제 서너 장짜리 특정 동작구청장 후보의 병역 비위 문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예. 네, 왜 그거를 공관위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문건을 공관위원들이 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해봤더니 당시 이제 공관위에 들어간 한 위원하고 통화됐어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건 보긴 본 것 같다. 음. 근데 보고 걷어갔다. 수거해 갔다. 라고 일종의 얘기했습니다. 회람 회수를 한 거네요. 그렇죠. 회람하고 회수를 했다라는 건데요. 예. 보면은 이제 이 특정 후보는요, 당시에 공관위에서 컷오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컷오프된 이 후보와도 제가 오늘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수배당하느라 이제 입대를 못했던 건데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도 뭔가 예. 병역 기피라는 이유로 뭔가 공천이 배제돼서 굉장히 당시에 억울했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소문은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되면 물론 저것도 일방 주장이긴 합니다만 다른 특정 후보, 동작구청장 후보 약점 문건 돌렸다가 돌려받으면 이게 마치 김병기 전 원내대표 뭔가 입김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명된 강선 의원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김병기 의원은 동작 갑 의원이죠. 예. 그리고 2022년에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의 간사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공관위원은요, 굉장히 중립성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 관련해서 공천을 뭔가 결정을 하려면 그때는 지역구 논의에서는 빠져야 되거든요. 예. 뭐 상피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원칙을 어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관련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예. 민주당의 윤리규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윤리규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어떤 한번 규정이 읽어드릴게요. 있습니까?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와 결정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던데 이게 예. 또 암묵적인 룰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그 규칙 때문에 강선 의원도 제명됐다는 설명을 민주당 측에서 들을 수가 그러니까 뭐 있었습니다. 상피 원칙이라는 게 그냥 뭐 단순히 좀 더 설명 이해 충돌되니까 아예 본인이 알아서 빠져야 빠져야 된다. 된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뭔가 석연치 않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방 주장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인물 한번 살펴볼까요? 이른바 김병기 의혹과 관련된. 여기는 경찰인데 이게 동작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본인 지역구잖아요. 네. 특히 최근에 많이 불거진 게 바로 본인 배우자 수사 무마건 관련인데 이것도 뭔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반드시 해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 역시요,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죠. 어제 경찰 수사 받았잖아요. 예. 이 경찰 진술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2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예. 동작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요.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 뭔가 그 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뭔가 유용했다. 예. 이런 이제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근데 예. 그때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사를 무마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예. 그런데요, 이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이 예.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뭐라고요? 자, 김 의원이 동작 서장과 당시에 두세 차례 통화하는 거 들었다. 화면에도 나오네요. 네, 별 문제 있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가 오가는 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한 겁니다. 예. 만약에 이게 맞다면 법조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법적으로는 조금 중하게 다뤄질 수 있다. 네네. 직권남용이나 뭔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이 역시 김병기 의원 측은 일단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실 무근이다. 예. 저 사실 오늘 시트라이브에 이제 이남희 기자 이제 출연할 때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아까 제가 이 출연 서두에 얘기했던 네. 민주당 의원들의 바람과는 달리 김병기 의원이 계속 좀 버티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 표현하는 건 본인이 버티는 이유가 나만 죽을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도 읽힌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일단 제명은 당하더라도 탈당은 없다.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김병기 전 그런 원내대표가? 입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참 저도 대답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 일단은요.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이제 김병기 의원이 탈당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예. 대해서 삼성 국회의원의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기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 끊어 죄송한데 저 얘기는 좀 빨리 판단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예. 당 윤리심판원 12일에 열리거든요. 예. 뭔가 영향 끼칠 만한 발언 자제해달라. 일단 인터뷰한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 기류를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예. 근데 김병기 의원은 굉장히 당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혹시나 억지로 제명시켰다가 또 다른 뭐 후폭풍 일지 않을까 고민들도 있더라고요. 김병기 예. 의원이 워낙 당내 여러 가지 내부 사정 깊숙이 알고 있는 데다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겠다라고 좀 그런 기류도 읽히더라고요. 예. 일단은 12일 날 당 윤리심판원 열리니까요. 한번 그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운명 결정하는 윤리심판회의가 한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 아마 거치 표명 안 하면 계속 논란이 식지 않을 것 같아요. 이남희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말해야 될 세 가지 의혹을 살펴봤고요.